그래서 세포진 검사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 질 확대경, 코포스코피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면은, 좀 더, 그 리존에서, 실제로 병이 일어난 부위를, 그 코포스코피로는 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확인된 그 부위에서, 검체를 채취를 하면, 더, 정확한 채취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노마 인사이트는 조직학적으로 우리는 나누지는 않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라지셀 테라피나인 타입, 라지셀 논 테라피나인 타입, 스몰셀 타입, 그랜듀얼 인볼브먼트 이렇게 타입은 나누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세포 공부하는데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셀 카트나이징 타입은 프로테나이징 타입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NC 레이쇼가 적으면서 여러분들 프로테나이징 에테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토비에서는 이 라이셀 론케라테나이징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스몰셀 타입이 있고 스몰셀 타입은 사이즈가 작다는 소리지 스모셀 카시노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스모셀 카시노마고 제가 전번에 얘기하면서 여러분 지난 토요일날 얘기하면서 그랜듈라 인볼브먼트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또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랜듈라 인볼브먼트는 뭐냐면 디스프라지아나 또는 카시노마 인사이트 셀이 상피 표면에 자궁 내막선을 따라서 쭉 상피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마치 침륜암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침륜암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조직상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은 그 기저막 상피하고 스트로마하고 그 사이를 기저막이라고 하는데 그 기저막가 그 기저막 밑으로 암세포가 카시노마 인사이트 셀이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갔으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침륜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침륜암과 비침륜암을 여러분 비침륜암은 카시노마 인사이트, 침륜암은 인베지브 서비스 카시노마라고 얘기해요. 인베지브 카시노마는 유관적으로 대개 20-30%가 유관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유관으로 보여요. 이게 보이는데, 혹시 이제, 다른 병면이 있을 때도, 유관으로 이상 있는 병면이 보이는데, 그건지 아닌지 확실히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지만, 대개 2 내지 30%는, 경험 있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이것이 유관적으로 봐도, 경부암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유관적으로 봐서 이상이 있는 부위는 바로 바이옵시도 하고 사이토로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제 그가 코리레이션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죠.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는 엔도서빅스 쪽에 리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초기 암이라든지 리전이 작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단히 유관적으로 보면, 툭 튀어나온 형이 있고, 바깥으로, 이제, 튀어나온 거, 그거 갖다가, 펑게이팅 또는 엑소피틱,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출하는 종양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얼서레이팅 튜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피 증식이 진행되면, 그 가운데 부분이 괴사가 일어납니다. 괴사가 일어나서 궤양을 이제 톡 트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궤양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육안으로 보이게 튀어나온 거하고 이렇게 헐었다고 하면 좋은 거죠. 헐은 모습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자라는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전체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커진 것은 바로 내장형이라고 합니다. 엔도피틱, 엑소피틱의 반대죠.
이제 홍조에 침입한다는 인필트가 있는데, 침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위 안쪽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보이는, 모습이 육안적으로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가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궁 기저층으로 침용이 되고, 자궁 외경부를 폐쇄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결국 그것이 자궁벽까지 쭉 퍼져나가는, 모습을,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자궁암은 계속 퍼진다. 쭉 퍼져나간다. 그래서, 진행암의 경우는, 바로, 어디로 오면, 인접장기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침륜형, 암의 경우에 그렇죠. 그 인접장기가 어디냐면, 복막, 바로 앞에 있는 방광, 그 다음에 요관, 유레타, 그 다음에 맥흉, 이게 바로 인접장기가 되겠습니다. 인접장기로 바로 직접 전파되는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혈관을 타고, 그 다음 림파틱 채널을 타고, 또 어디로 전화된 걸 원격 전파라고 그러는데, 즉 특히 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로 갔을 때는 혈액을 타고 그런 겁니다. 혈액을 타고 오는 게 간, 폐, 골수, 기타장기로 감각은 혈액을 타고 암세포가 전이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림파틱 채널을 타고 전이되는 경우를, 그래서 원격 림프절에 전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니컬 스테이지는 국제 산부인과연합회에서 분류법을 사용했는데, 그 분류법 이름이 FIGO라고 합니다. FIGO. 이 분류법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스테이지 0는 카신마인 사이트를 스테이지 0로 합니다. 스테이지 1에는 암종이 자궁 경부에만 있는 경우, 1A1, 1A2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스테이지 1은 7mm 이내, 5mm 내지표에서 7mm 이내, 즉, 마이크로 인베이지브 상태라든가, 스테이지 1이라고 한다. 자궁 경부에만 국한된 상태지만, 자궁 경부 내에 국한된 상태를 우리는 스테이지 1이라고 한다. 스테이지 2는, 질 하방 3분의 1까지 간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궁 경부, 자궁 경부 밖, 겉까지 암을 간 거. 그래서 스테이지 2라고 합니다. 스테이지 1은, 스테이지 0은 카신마인 사이트고, 스테이지 1은, 자궁 경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고, 스테이지 2는 자궁 경부를 약간 벗어낸 거다. 그래서 얼마나 벗어낸 거냐면, 골반벽 질 하방 3분의 1까지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자궁 경부 바깥으로, 약간 간 거. 이것을 스테이지 2라고 하고, 스테이지 3는 질 하방 3분의 1을 침범한 겁니다. 아까 침범 안 한 건데, 침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골반벽까지 완전히 히트된 겁니다. 스테이지는 골반벽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4는 이제 인접 장기에 퍼지거나, 그때 방광에 퍼지거나, 또는 직장에 퍼지거나, 또는 림프노드가 뱃속 깊이까지 갔거나, 그 다음에 간이나 골수, 뼈에 전이가 된 것을 스테이지 4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4B, 4A 이렇게는 알 필요 없고, 스테이지 1, 2, 3, 4, 5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스테이지 2가 시험에 잘 나오죠. 스테이지 2가.
자, 점직학적으로, 이제 분화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well differentiated, moderated differentiated, undifferentiated. 이렇게 나누겠고, 이제, 분화가 잘된 거, 분화가 충동도인 거, 분화가 나쁜 거, 분화가 안 된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주로 안 부르고, 어떻게 부르냐면, 케라티나이징 타입 스퀘모셀 카시노마, 그 다음에, 논 케라티나이징 스퀘모셀 카시노마, 그 다음에, undifferentiated 스몰셀 카시노마,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분화도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토로지 상으로도 되게, 인벨류 카시노마라고만 수가 있으면 되게 타입을 갖다가, 되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라티나이징 셀이 많이 나오면, 죽는 스퀘모셀 카시노마, 케라티나이징 타입이고, 세포가 크고, 그냥, 사이토프로틴이 좀, 있으며, 그것은, 스퀘모셀 카시노마, 논 케라티나이징 마이스젤 타입. 그 다음에, 세포가 적으면서 NCLC가 높고 솔텐 페토 같은 크로마틴이 있으면 그것은 스몰셀 카시노마, 언디퍼렌시에이트 스몰셀 카시노마. 언디퍼렌시에이트인데 어떻게 스퀘모스인지 뭔지 아느냐면 대개 이제 에피텔리얼에서 유래된 스몰셀 카시노마가 그것으로 스몰셀 타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스몰셀 사이즈를 가진 것들은 분화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언더퍼렌시에이트라는 말을 붙였는데,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혼동돼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APUD 셀이라고 했어요. 즉, 롱의 스몰셀 카시노마, 오토셀 카시노마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물론, 서빅스에서도 그와 유사한 엔도크린에서 기원이 되는 스몰셀 카시노마가 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몰셀 카시노마하고 그 스몰셀 카시노마는 다르다는 것을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퀘모셀 카시노마는 약 75 내지 90% 대부분이 스퀘모셀 카시노마고, 그 다음에 아데노카시노마는 10 내지 25%,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디퍼렌시에이트도 약 5%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데노카시노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데노카시노마는 엔도서빅스와 이 엔도서빅스의 코리미너 셀에서 발생되는 암을 우리는 선암종이라고 부릅니다. 선암의 그 원인은 뭐냐면 여기는 천편상피형 경건무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옛날 이론입니다. 지금은, HPV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판명을 났습니다. 그래서, 무관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메트리아 아데노카시노마가 엔도서비칼 아데노카시노마하고 약간 기원이 틀린데, 엔도서비칼 아데노카시노마는 HPV 감염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도메트리알 아데노카시노마는 병이 틀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즉 미산부, 당뇨병, 비만, 고혈압, 지연초경, 지연폐경, 폐경이후 출혈, 이런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그 에스트로겐이 계속적인 분비가 있는 경우에, 분비가 있는 경우에나 지금 이와 같은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 엔도메트리알 아데노카시노마가 잘 걸립니다. 이게 지금 엔도서비스 설명하는데 메트리알이 튀어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엄마가 임신 중에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를 투여받았을 경우에, 먹었을 경우에, 즉, 엄마가, 디에틸스틸베스테롤, DES입니다. 이것을 먹었을 때, 아기 바자인에 먹었을 경우에는 아데노시스라고 해서 스케모스 에피텔리움이 될 부분이 콜미넥테리움으로 일부가 되어 있는, 일부가. 그때 우리는 아데노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 그 아이에서 그 아데노시스, 바자이나에 스케모스 에피텔리움과 덮여 있을 때에, 있어야 될 곳에, 콜루미나셀로 피복되어 있는 경우에서 기원되는 암을 우리는 투명세포암병이라고 부릅니다. 클리어셀 카시노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알아주십니다. 클리어셀 카시노마는, 디에틸스틸베스테롤과 관계 있다. 엄마가, 태중에 복용한 그 호르몬 제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아데노카시노마는 HPV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엔도메트리얼 아데노카시노마는 HPV와 관련이 없고, 이런, 미산부 당뇨병, 비만, 고혈압,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아데노카시노마의 4분의 1 정도에서, 뭐가, 꼭 발견이냐면, 어떤 경우에는 아데노카시노마, 스퀘모스 카시노마 두 가지가 동시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스퀘모스 카시노마라고 얘기하고, 또는 한쪽에 아데노카시노마와 또 한쪽에는, 카시노마 인사이트, 스퀘모스 카시노마 인사이트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는, 모드레이트 디스플레이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암과, 비치명성, 편편상병, CIS가 같이 동반되어 있죠. 경우가 있고, 디스플라기아와 동반되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스퀘모셀 카시노마, 카시노마 인사이트와 한쪽 옆에는 아데노카시노마 인사이트가 서로, 같이 공존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부 산암의 조직학적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암의 종류가 사이트로지 상에서도 다 틀리고 모습이 틀립니다. 종류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조직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봐야 돼요. 보통이 폴콜루미나 형입니다. 즉 자궁 자궁내막형이라고 잘못됐습니다. 자궁내막형이 아니라 엔도서비컬 타입입니다. 엔도서비컬 타입. 경부형입니다. 내막형입니다. 자궁내막형인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엔도서비컬 타입입니다. 엔도서비컬 타입을 자궁내막형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엔도서비컬 타입은, 가장 흔한 형태로 점액을 분면서 폴콜미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미니멀 디비에이션 아데노카시노마는 아데노 말리그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요걸 잘 알아요. 이 아데노마 말리그눔이라는 것은 실제로 캔서입니다. 아데노마라고 붙였지만 캔서예요. 엔도서비컬 아데노카시노마인데, 요거는, 굉장히 분화가 좋아가지고 정상 콜루미나셀하고 한 세포 하나를 보면 똑같이 보여요. 근데 어렌지먼트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세포가 정상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암으로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형태를, 아데노마 말리그눔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정상 엔도서비컬 셀을 많이 닮아있어요. 지금 자궁내막형은. 그 다음에 엔도메트리오이드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엔도메트리오이드 타입이 소위 엔도메트리얼 캔서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에 들어오냐면 엔도서비컬과 엔도메트리얼 그 경계 부위에 전주 기원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치 엔도메트리얼 캔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얼 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클리어셀 카시노마는 바자이나에 생길 때에는 그 DH 실베스테롤에 노출돼서 거기서 야기되는 암을 우리는 클리어셀 카시노마라고 불렀습니다. 그거와 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어디서 기원되냐면 물러리안 덕티의 잔여 상태에서 유래 상태에서 기원되는 튜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리어셀 타입의 아데노카시노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스퀘모스 카시노마가 있습니다. 아데노스퀘모스 카시노마가 있습니다. 아데노스퀘모스 카시노마는 말 그대로 아데노카시노마하고 스퀘모스 카시노마하고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종류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자궁 경부상 비기저층에 있는 예비상태에서 한쪽은 평평 상태로 디퍼런테이션하고 한쪽은 콜루미나 상태로 디벨롭먼트 하고, 그래서 두 가지의 캔서가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데노스퀘모스 카시노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이드 시스트 카시노마라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문데 폐경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라서 변형된 미분화세포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드문 것이라서 여러분 몰라주셔야 됩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이상해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서비컬 아데노카시노마는 40대에서 50대에 호발합니다. 엔도메트리얼 아데노카시노마는 50대 이후인데 비해서 서비컬 아데노카시노마는 50대 이하, 40대, 50대에서 발현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보면은 대개 CIS 나이가 43세 정도 되겠습니다. 43세. 그 다음에 침륜성 암종이 49세입니다. 그러니까 카시노마인 사이트가 인레기부가 되려면 적어도 5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걸린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이형선증을 동반하는 병원에서 질확대경 검사를 합니다. 질확대경 검사에서 대개 이형선증이 백색으로 나타나고 모자이크 패턴을 보인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에 따른 어느 생존들을 보십니다. 스테이지 제로는 뭡니까? 스테이지 제로, 카시노마 인사이트죠. 그건 100% 생존율. 스테이지 1에서는 80, 90, 스테이지 2는 75%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형성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되게 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수술이냐면 원추 조직 적출술이라고 해서 코니게이션이라고 해서 그 원뿔처럼 이렇게 인도서빅스 주위를 도려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로 치기거나 크라이오 서저리 냉동으로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죽이거나 한냉요법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 코텔리에이션으로 해서 전기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얼음으로 죽이는 거, 레이저로 죽이는 거. 그래서 세포를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아 카시노마인까지는 그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절대로 적출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서비스를 마치고 빠른 시간 내에 자궁 내막을 하겠습니다.
자, 대표 있어요. 대표 대답하세요. 출석을 차지를 해주십시오. 출석이요. 자, 대표 없어요. 선생, 대답하세요. 선생 대답해야 돼. 없어요. 대표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을 한번 불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석 대답하세요. 대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석부 지금 없는 사람은 결석입니다. 자, 네 하고 대답하세요. 네만 됩니다. 자, 다 대답했죠? 그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이 저장 안 된 사람들은 모두가 출석 안 한 사람입니다. 자, 예, 출석 체크입니다. 자, 저장합니다. 자, 출석 체크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됐습니다. 이제 뒤에 오는 사람은 따로 내기하십시오. 저는 출석 체크 끝냈습니다. 자, 상황 내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관광지로, 이제 여기는, 병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천적 기형은, 발생학 때, 발생학에서 여러분 공부했듯이 잘못돼가지고, 자궁이 2개 있거나, 또는 서빅스가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자궁, 더블 유테러스, 더블 서빅스, 이런 것이 중복자궁입니다. 그 다음에 복임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궁 체부가 이렇게 갈라진 흔적 같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고, 자궁이 둘로 갈라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천성 기형이고, 염증, 자궁 내막의 염증은 서빅스 염증하고 다릅니다.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스마, 그 다음에 톡소플라스마, 에키노마이시스. 이거는 주로 나팔관에 있습니다. 자궁 내막염은 잘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안 생겼냐면, 자궁 내막이 맨 처음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잘 생기지 않죠. 근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기저층에 염증이 생기는데, 거기서 염증이 생긴 것을 우리는 자궁 내막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궁 내막염이 있으면 임신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분만은 산모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 항생제 발달로 상당히 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적 소견을 가만히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염증세포가 침입되면 여러분 잘 모릅니다. 가만히 한 것이 여기서 플라스마 셀이 보여야 자궁 내막염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마 셀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시고, 자궁 근처까지 확산되는 때도 있는데 드물고, 괴사나 이 염증 세포들이 침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로닉 엔도메트라이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한 비특이성은 무슨냐면, 특이성 자궁 내막염에 반대해서 비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럼 특이성 자궁 내막염은 뭐냐면,
결핵성 자궁내막염 같은 것은 스페시픽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특이성인 것이 있고 비특이 것이 있고, 이제 거기서는 반드시 뭐예요? 성질세포를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개 그 비특이성 자궁내막염은 어떻게 하냐면 아기 날 적에 폐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브리딩이 계속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 날 적에